초중고 22년도 기출인데요. 2학년. 자, 문제를 봐보실게요. F0, F2, F1. 자, 이걸로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0하고 2에 대한 나머지 정리 생각나죠?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면은 0을 넣어서 그 1차식 인수에 대해서 네, 우리 뭐 이렇게 검산식으로 정리했을 때 저건 저거잖아요. 0을 넣어서 나머지가 1이 나온다는 건 이렇게, 2를 넣어서 나머지가 1이 나온다는 이렇게. 얘가 0일 경우에는 인수정리라고 불렀죠. 그런 나머지 정리가 떠오르지만 fs가 다항함수라는 말만 있지 몇 차라는 말이 없어서 저거를 그냥 써놓기에는 모르는 게 아직 너무 많아서 조금 미적지근한 상태로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인카운터 하셨을 때 저걸 보고서 나머지 정리 이 정도 떠올리신 다음에 만약에 차수가 알려져 있다면 비교적 특정이 가능하다면 fs가 뭐뭐 다 쓰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닐 때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이제 여러 차례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가족권을 봤어요. 가족권을 보면은 이제 분모가 뭐 0으로 갈 때 저기 분자도 0으로 가야만 어떨 때 이제 이런 극한이 0이 나오나요? 그 분자에 x-1이라는 인수가 아예 없으면 무한대로 갈 거고요. 조금 적게 있으면은 밑에보다 적게 있으면은 무한대로 갈 거고요. 똑같이 있으면은 이제 0이 아닌 상수로 갈 거고요. 약분되고 말이죠. 근데 더 많아야 0으로 가는 이 정도인데 저걸 갖고 또 fx가 뭐다? gx가 뭐다? 라고 뭔가 물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물꼬를 시작할 조건이 되게 친숙하지 않은데 혹은 친숙한데 저걸 갖고 문제 시작을 못하는 거에서 학생들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뭐야? 무슨 문제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조건을 두 개나 봤는데 시작 자체를 못한다는 거기에서 심리적인 어떻게 와요? 왜냐면 난 조건을 두 개 봤는데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제 이제 난이도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는 거는 살짝 걸러지는 타선이긴 합니다.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변태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그 역량이 뭐 대단한 지배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좀 이렇게 줬으니까. 그래서 나조건에 오시면 물꼬를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조건을 오프너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 오프너 조건을 찾으면서 내가 이제 조건을 그래서 특별히 얘네를 보고서 조건을 확장할 건 없었고요. 그래서 1, 2번이 그냥 패스 스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프너 조건을 이제 찾게 됐는데, 자, 여기서 말이죠. 의미 아닌 정수예요. 이것도 막 MK 이러니까 막 이것도 막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가 0이거나 양수죠. GX가 3차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차수가 어떻게 되죠? 3차가 되면은 그 이거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3차분의 3차면 0이 아니죠. 근데 3차분의 차수가 낮으면 0이죠. 그러니까 얘가 3차 이하구나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근데 x가 곱해져 있으니까 fx는 가장 처음으로 얻게 되는 게 fx가 2차 이하구나. 이 단서가 오프너입니다. 가장 최초로 이 문제의 시작을 이끄는 단서입니다. fx가 2차 이하구나. 아까 넘어갔던 예를 보시면 저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fx가 1차거나 2차거나 혹은 뭐 상수항 빵차거나 그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2차가 유일합니다. 상수함수 잠깐 상수함수 되겠네요. 근데 상수함수는 아닐 거거든요. 상수함수가 생각해보니까 일단 1차 함수는 안 됩니다. 1차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x값에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저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상수함수거나 2차 함수여야 되는데 이게 결국 2차 함수거든요. 왜냐면 fx가 상수함수면 0이 돼서 여기서는 좀 걸어타선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fx가 이제 이것만 봤을 때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상수함수거나 fx는 1인 상수함수거나 그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네모가지만 난 2차라고 좀 단정 짓고 풀긴 했는데요. fx가 2차거나 이제 상수함수입니다. fx는 1인.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 자체가 큰 단서가 되거든요. 자, 이 조건을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그 상수함수가 됐다면 얘가 0이 되어야 되겠죠. 네. 얘를 이제 걸러줄게요. 얘가 1이 됐다면 얘가 0이니까 K는 0일 것입니다. 자, 이게 아닌 이유. 얘가 아닌 이유를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나는 설명을 위해서 다 쓰는 건데 머릿속으로 다 이제 필터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요. fx가 1이면 이제 k는 0이겠고요. 얘 차수가 더 낮으니까요. 얘가 1이면 그럼 gx 플러스 1이 자 얘가 1일 때 0이어야 되니까 상수함수 생각을 못했네. 다항함수에 상수함수가 포함이 안 되나? 다항함수 다항함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이렇게 상수항 하나 있는 것도 다항식이거든요. 그러게. 이거 일단 2차식으로 가도 되는데 다항함수 상수항 하나 있는 것도 다항식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항함수예요. 3차 함수를 걸러주긴 해야 됩니다. fx가 1이면 자 걸레 타선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문제가 안전하다면 얘가 1이니까 제가 0일 하려면 gx가 x 마이너 자 이게 n의 최대값이 3이래요. 아 됐습니다. 1이 걸레 타선 찾았어요. 가족권에서요.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에이 상수함수겠어? 라고 2차라고 가정해서 풀었는데 거기서 운이 발동돼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지 않았지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정석대로 저기 실제 실전 프리 버전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그 버전으로 보는 거니까. 자, 얘가 1이죠. 그러면 x-1에 얘가 3승으로는 부족합니다. 3승 하게 되면은 저기 1이 나와버리잖아요. 차수가 하나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4승인데 3차 함수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아가게 돼서 fx가 2차라고 특정이 됩니다. 아예 모순이 생겨서. fx는 그래서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fx가 여기 x에다가 x-2를 넣고서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k라는 문자는 사용됐으니까 a가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죠. 네, 이렇게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조건을 몇 개를 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적용해 봐야 되지라는 대상수가 줄은 겁니다. 점점 조건이 안 쓴 조건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진행의 흐름에 탄력을 얻게 되고요. 자, 그래서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식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x가 1을 넣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2차면은 얘가 3a 제곱이 3a가 나오게 되죠. 근데 얘는 a가 0이면은 2차 함수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0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까 이제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양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점점 이 조건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거 다 하고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걸 보실까요? 자, 이 극한이 0이거나 이제 0이 아니거나였죠. 어떨 때 얘가 0이 되고 어떨 때 0이 안 되죠? 분모가 x-1의 공통인수가 분모의 공통인수가 x-1이 m승보다 더 많으면 무한대로 가죠. 똑같으면 0이 아닌 상수로 가고요. 만약에 얘가 더 적으면 얘가 살아남아서 0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얘가 더 m보다 더 크면은 무한대죠. 똑같으면은 0이 아니죠. 작으면 0이죠. 뭐만 남아요? 얘가 x-의 m승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추리해내셔야 돼요. 내가 뭐 되게 대단한 생각한 거 아니야. 분명히 이제 x-1이라는 m승의 공통인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공통인수가 없으면 0으로 가버리죠.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x-1이 공통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x-1이라는 공통인수가 더 많으면은 무한대로 가서 안 되고요.
더 적으면 0으로 가서 안 되고요. 그래서 같은 것만 남은 겁니다. 네. 이런 거. 이럴 경우 어떻고, 저럴 경우 어떻고, 이럴 경우 어떻고. 이런 게 추론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x-1의 m승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가 지금 미정계수가 하나죠. x에다가 1을 하나 넣어볼 수 있는 겁니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a가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식이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fx가 이런 식으로 그 x-1이라는 녀석을 두 개 갖고 있어요.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은 얘는 x-1의 제곱을 갖고 있고요. 얘는 x-1을 적어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이제 가조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가조건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죠.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더 먼저 나왔지만 조건을 확장시키고 진행을 해야만 이 조건이 무슨 쓰임새로 사용되는 게 비로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요게 최대값이 3입니다. 최대값이 3이라는 거는 4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5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최대 3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봐볼게요. 얘는 지금 x-1의 인수가 일단 기본 3개가 모여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0이 나와야 된대요. 여기서 했던 논리랑 똑같죠? 얘가 0을 나면 분자가 하나 더 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4승은 있어야 됩니다. 5승 있어도 되고 6승 있어도 됩니다. 0이 목적일 때는요. 그쵸? 자, 근데 5승, 6승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나요? 일단은 여기 3승이면 4승 되고요. 5승, 6승도 0 자체를 만들어주는 건 가능하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6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0이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가 3뿐만 아니라 4도 되고 5도 되니까 최대값이 3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3까지만 된다라는 건 3보다 약간 큰 4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인수. 근데 지금 fx는 자기가 2차식인데 가져올 거 다 가져왔죠? 지금 gx가 한 개 갖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두 개 곱해서 두 개가 되려면 fx는 지금 더 이상 포화 상태라서 x-1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gx가 x-1을 적어도 하나 갖고 있었는데 하나 더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gx는 정보가 많아요. 최고차인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p라는 이제 추가 인수를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이제 gx가 되겠죠. 자, 현재까지 상황 정리. 자, a가 1이 나왔어요. a가 1이기 때문에요. k는 3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3인 상태죠. 조건이 확장돼서 조건이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확장이 일어났으니까요. 자, 지금 gx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m승이고 m승 똑같은데 그 얘도 x-1의 제곱, x-1의 제곱 똑같아야 되니까 x-1 제곱인데 다 약분되고 나서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x 플러스 p가 남고 여기 이제 1이 남았었죠. 자, 지금 너무 많은 과정이 없어서 좀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지금 0이 아닌 상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통인수로 x-1이 적어나 하나 있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x-1이라는 인수가 발견되니까 우리는 최소 한 개만 확인을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fx는 두 개를 갖게 된 겁니다. 현재 이제 그래서 m이라는 값은 얘가 최소 한 개이기 때문에 그 얘가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m은 1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두 개 있고 얘는 최소 한 개니까 없애주려면은 얘가 이제 한 개 이상이어야 됐거든요. 1의 가능성이 살아 있었는데 방금 이제 그 여기서 요 가 조건 때문에 g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얘도 2승 얘도 2승 갖고 있으니까 공통인수가 2승이니까 m은 2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중심이니까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복잡하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보내게 되면은 p 플러스 2분의 1이 3이랑 똑같은데 그럼 따라서 p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g가 완성되죠? 마이너스 3분의 5. 자,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이 진행돼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까먹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 잠깐 쉬는 시간을 버는 방법. 저 구하는 걸 채워보는 겁니다. 자, K가 지금 3이었으니까 F3이고요. 그 다음에 M이 지금 2였으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은 내가 이미 다 해놓고서 쉬는 시간을 가져갖고 이렇게 다 채웠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를 갑자기 점프해갖고 오게 되면요. 그런 게 생겨요. 아, 내가 뭘 안 하고 있었구나. 뭐가 남았겠구나. 이런 중간 점검이 됩니다. FX, GX 수정됐죠? FX 수정됐죠? 이거 대입해갖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F3은 몇입니까? FX 지금 표시해볼까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GX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입하시면 되겠죠? F3은 3 곱하기 1, 그러니까 4가 나오게 되고요. G2는요, 요거 1이고요. 요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4가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백미 포인트는 그 일단 난이도가 상 이상을 찍는다라는 건요, 수능형 문제에서 준킬러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오프너라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통상 이 이하의 쉬운 문제는요, 이 조건을 보면 그 조건을 바로 어떻게 가공할지가 바로바로 보여요. 근데 어려운 문제로 진입하게 되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쓸모가 있긴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확인했던 게 요거죠. 가조건이 처음 봤을 때는 이걸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fx의 차수가 특정되고 그 fx의 차수가 특정되고 인수가 하나 특정되면서 얘가 이제 다르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x-1이라는 인수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저기 최대가 3이 되려면은 gx가 x-1을 한 개만 가지면은 그 최대값이 3이라는 건 3도 된다라는 건데 제가 만약에 x-3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예요. gx가 한 개도 가능했다라고 우리 생각을 했었죠. 이게 두 개, fx가 두 개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 개가 있는 건데 최대값이 3이라는 건 3도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0이 안 나오잖아요. x-1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3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다 지워져 버리면 0이 안 되네? 그럼 한 개가 더 가져야 되는데 fx는 자리가 없네? gx가 하나 더 챙겨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조건이 비로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이걸 어떻게 쓸지 전혀 감이 안 올 때는요. 오프너 조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상이구나. 이 문제는 오프너 조건이 있겠구나. 어떡하지, 씨발? 이러지 마시고요. 원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요. 나중에 풀어 헤쳐야 그때서야 쓰임새가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문제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안 보인다고 울먹거리진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갔고요. 네. 그래서 오프너 조건, 저 오프너라는 말이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 판단해서 GX의 인수도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M도 나오게 되죠. 원래 M은 이제 1일 가능성도 있었던 상태인데, 가 조건을 충족시켜 주려다 보니까, 이제 얘만 2승, 얘만 1승이어서 얘를 동통으로 지워줄 수 있는 게 1승이 능력의 한계였는데, 얘가 2승이 되면서, 2승이 유지가 되면 안 되죠. 얘가 2승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1승인 상태로 머물면은 분모만 0으로 가니까요. 네. 그래서 2승으로 맞춰주고요. 네, 그래서 뭐 약분 다 하고 나면은 이 GX의 미정계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A 값 구하면서 K 값도 나왔고요. 그리고 M 값 나왔고요. 그럼 어느새 끝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다 진행하는 게 한 단계 한 단계만 뜯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렵다 어떻게 하지? 감이 안 잡힌대 라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변수가 추가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아침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거지만 실전에서는 조금 더 급박하다라는 겁니다. 시간 제한도 있고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이렇게 몇 번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수준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네, 당연히 못 맞추죠. 수능에서 이런 수준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을 못 맞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보다 이 문제를 연습함에 있어서 요거보다 쉽게 나오는 문제를 못 맞추는 걸 맞추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 자, 잠깐 봐봤고요. 그러면 요거 좀 저기 남겨드리고, 다시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 저기, 이걸 체크를, 여기다 체크하면 안 돼. 잠깐만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딨냐? 설명 완성해서 이제 로그 거의 다 봤고요. 근데 로그에서 좀 건너뛴 게 하나 있거든요. 그 한 문제만 보고 쭉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절대값 18번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의 절대값이 붙었을 때 우리 그래프는 어떤 변화가 생기죠? 뭐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18번입니다. 오늘 삼각함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상당 부분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봐보시죠. 자, fx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생긴 데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자, 우리 요거의 의미가 뭐죠? 자, 절대값 그래프를 먼저 빌드업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x에만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해를 도와주는 그 빌드업이 바로 요거거든요. 얘는 따로 그 빌드업이라 할 만한 게 없고요. 얘는 얘를 참고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얘를 참고해서. 자, 파란색을 먼저 봐보실까요? 파란색 첫 번째는 우리 의미가 뭐죠? 원래 fx 그래프에서 무슨 짓 한 거죠? y축 대칭을 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x축 대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 마이너스 대신에 절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때문에 절대값이 되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겁니다. 양수인 걸 가지고 데칼코마니 복사, 대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적용해서 저걸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 원리도 한번 보여볼게요. x 플러스 2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0,1이라는 지점을 지었던 것이 마이너스 이만큼 지나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정근선은 변화가 없죠. 네, 그래서 0일 때 4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내 말의 논리대로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보라색처럼 그려져야 되는데, 자, x가 양수일 때를 가지고 x에 마이너스 붙인 게 y축 대칭이었죠. y축 데칼코마니. 그래서 저 f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되는 이유를 조금 살펴봐 보죠. x가 양수일 경우에는 fx를 그대로 그려줍니다. fx가 그대로 그려지게 됐죠.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경우에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는 이제 y축 대칭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개를 쓰래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죠? 자, 이렇게 절대값 붙인 거는 x가 양수인 거를 가지고 y축 대칭 데칼코마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그다음에 얘는요 그냥 쉬워서 얘기 안 했어요. 싸잡아 올리는 거잖아요.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 이렇게 턱주가리를 접어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g 절대값 x. 자, gx도 비슷하게 해볼게요. 기억 먼저 판단해 볼까요? 그래서 기억은요 여기가 아까 4였잖아요. 치역이 4보다 커나 같다 맞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쉽습니다. 네, 기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봐보실까요? 정말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g 절대값 x를 봐볼게요. 저거는 이제 감수함수죠? 감수함수인데. 자, 저 녀석은 어떻게 되죠? 쟤는 x가 0일 때 2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애입니다. 또 하얀색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자, 얘는 바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x가 0일 때 2인 애인데요. 양수인 거 가지고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g 절대값 x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말이나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의 치역이 저거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역은 이제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gx가 저거를 만족하긴 하잖아요. 네. 말뜻 헷갈리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근데 디귿이 항상 가장 어렵죠. 방금 했던 그 두 개랑 그래프가 x축 위의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만나는데 이 파란색을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y축 위의 점에서 만난대요. 오잉. 예. y축은 요거죠. x축이 아주 순간 헷갈렸어. 자,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난대요. 네. 위의 점에서. 그럼 이 기하학적으로 저 핑크색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뭐밖에 없나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얘가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이 별표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지 않나요? 더 올리게 되면은 이런 둘 다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형 근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이제 y축에서 위의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경우가 이런 걸 이제 추리해야 되는 거죠. 추리. 어디 보자. y축에서 만난다고? 이거는 뭐 평행 이동하는데. 자, 파란색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보세요. 여기 만날 때니까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나요? k가 이제 이만큼 돼야 되죠. 이만큼 위로 올라가면은 한 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 정근선은, 자, 기존의 정근선이 몇이었죠? 내가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기존의 정근선은 1이었거든요. 이게 1이었어요. 근데 잘못 그렸어요. 저거 반영을 안 했어요. 1이었는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y는 3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봐보시고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번을 내가 건너떴을 거예요. 쉽다고. 21번도 그렇고요.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거 24번도 그렇게, 24번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자,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건 한번 봐볼게요. 어렵진 않거든요. 자, 23번. 자, 이거는 그냥 그리면은 바로 나오긴 해요. 자, 로그 AX.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죠? 이렇게 X축. 1,0을 지나고요. 로그 X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로그 A의 X가요. X는 N과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N이 아마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N이 자연수니까 1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N 플러스 1은 그거보다 1만큼 큰 이제 요 위치에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를 연결한 대각선인 뭔가 중요한 녀석 같아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자, 이거를 대각선으로 하고 모든 변이 X축과 Y축과 평행한.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을 말하죠. 네, 이렇게 생긴 녀석. 네. 그 녀석의 넓이를 FN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그 FN이라는 녀석은 가로의 길이가 1이겠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제 함수값의 차이가 되겠죠. 이 세로의 길이는 로그 A의 n 플러스 1에서 로그 A의 n을 빼니까 세로의 길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간단하네요. X좌표, Y좌표 빼는 거니까. 그 두 개 곱한 걸 FN이라고 하니까 FN은 어떻게 되죠? 로그 A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겠어요? 무슨 느낌 나요? 대입하면 진수익이 곱셈이 되면서 줄줄이 다 지워지는 느낌 나죠? 네, 그렇게 해주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너무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잠깐 빨리 봐봤고요. 그 다음에 26번도 쉽고요. 네, 해보세요. 이것도 방금 거랑 비슷해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쉬워요. 이게 네. 약간 수능 완성이
의미가 좋은, 다루기 좋은, 이제, 그러니까 유형편에서는 진짜 어려워봐야 이제 그냥 쉬운 준킬러 정도가 좀 난이도가 한계인 것 같고, 순간, 아휴, 이게 어떻게 나올지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생님 저 9평 너무 망했어요. 공부 방향 못 잡겠고, 지금 솔직히 수능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겸허하게 수능 때까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풀어봤던 그 모고 문제를요. 그 문제가 나온다라는 마인드로 다시 풀어보시길 바래요. 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미분 가능한 케이스 우리 많이 다뤄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9평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나왔나? 네, 그거. 나왔었죠? 네. 뭐 이렇게 돼서 절대값이 이제 이렇게 저기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vs 미분 가능하려면 얘가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었고, 이런 식으로 진동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절대 중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진동이 이제 코사인 진동이어서 얘가 이제 통째로 0보다 큰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절대값에 의해서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지니까 다 같이 그냥 0보다 큰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킬러 문제 있었고요. 다시 29번. 이게 이제 그거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거네요. 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가장 힘줘서 했던 그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또 까먹었죠? 네. 그래서 뭐 다 풀진 않을게요. 똑같이 시간 쓸 수는 없으니까. 지난 시간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다뤘던 거 첫 번째 주제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란하게 평행이동입니다. 나란하게 평행이동. 무엇에 나란하게? 직선에 나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하고 어떤 직선하고 교점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수함수가 평행 이동을 하는데 참 이 직선이 고맙게도 직선의 기울기 방향으로 같은 기울기가랑 같은 값이 나오게끔 이렇게 예쁘게 평행 이동을 했어요. 이걸 나란하게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교점이었던 녀석이 그 기울기에 맞게 평행 이동을 하면 다시 여기서도 교점이 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교점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교점을 갖고 있는 녀석이 거꾸로 역으로 말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교점의 지위를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역으로 말하면 어떤 A라는 점이 그 이씩 다 같이 평행 이동을 진행을 했는데 그 A가 다시 이 직선 위의 점을 유지해서 B로 이동을 했다. 이 말은 그 평행 이동의 정체가 직선의 기울기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었죠. 이게 핵심이었죠. 네. 이렇게 지식화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외곽의 점에 대한 거였는데, 외곽에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얘도 어떤 이제 지수함수 혹은 로그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던 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도 역시 이 직선에 나란하게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 이제 여기 이동한 그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질 테고, 이 주황색을 연결했을 때 이 직선과 나란하게 했기 때문에 평행일 거고, 평행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루는 거리가 다 이제 일정한 거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일정한 거리를 만약에 어떤 삼각형의 높이로 썼다면 높이가 얘로 구할 거, 그러니까 둘 중에 유리한 걸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평행이동을 미정 개수, 그러니까 미정의 숫자로 평행이동했을 경우에는 야, 그 숫자 안 나온 버전으로 나 구할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핵심 포인트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저런 건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지식 아니면 사고력이라고 했죠. 막 비율관계에 의해서 비율관계를 엄청 쉽게 풀리는 문제는 지식 몰빵 문제인데, 지식으로 커버 치는 건 되게 공짜거든요. 근데 그 사고력이 안 길러져서 그런 거지. 하여튼 그런 문제였고요. 아래 것도. 자, 그래서 여기도 별로 요거는 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오늘 할 거 로그함수의 마지막인데, 로그함수는 일단 끝나고 삼각함수 이제 들어가는데요. 로그함수 마지막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할 거.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합이 나와 있네요. 근데 그리고 x의 변형이 나와 있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언제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결이 똑같으면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커질 때요. x가 커질 때
f하고 만약에 g가 같이 커지면 가장 큰 x에서 얘는 최대값을 갖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x가 커질 때 f가 작아지고 g가 같이 작아지면 얘네 둘의 더한 그 값은 x가 가장 클 때 최소값을 갖는 걸로 이런 식으로 결이 일관된 거는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헷갈린 거 들어볼게요. x가 커질 때 f는 커지는데 g는 작아져요. 이런 f는 작아지는데 g는 커져요. 이게 이제 개 같은 거거든요. 이러면은 x가 커진다고 해서 최대 최소라고 단정을 못하고 이때는 그림을 면밀하게 그려봐서 아 f가 이제 그 뭐 f가 더 변화율이 커서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 뛴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봐보시면은 얘는 증가함수잖아요. 얘도 증가함수잖아요. 결이 같아요. 요거는 아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예요? 그냥 2 대입했을 때예요. 16 더하기 로그 a의 4.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했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죠. 2 더하기 로그 여기 0이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의 로그 더하기 이런 18의 로그 a의 4인데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당근마켓 날림인 건데 이렇게 되니까요. 자, a는 몇이 될까요? 이거 1이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밑에 문제도 비슷한데요. 자, 맞아요. 이 문제도 할 게 있습니다. 말할 게 있습니다. 자, 얘를 보시면은 이제 fx가 살짝 좀 어렵게 생긴 냄새가 나죠? 그 fx가 있는데 이제 구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모의고사 이제 경험 자체가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최대값이 3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사고력이라는 것도 돌고 돈다고 한 게 내가 이게 그 작년에 이게 저기 모의고사 저기 시대인재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네. 이론 모의고사에서 봤던 건데요. 일단 fx를 그려볼까요? fx가 미정계수가 없으니까요. x가 4일 때 몇이죠? 36 빼기 27이니까 3이잖아요. 4일 때 3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여기도 4를 대입하면 3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연속인 거네요. 근데 이제 1일 때 정근선은 어딘가요? 저게 얘가 이제 0일 때가 정근선이잖아요. x가 1일 때 저희 정근선이거든요. 1은 정근선이에요. 그리고 증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1하고 4 사이에서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는 저거 감소함수죠.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근선은 어디죠? 자, 우리 지수함수의 정근선은요. 항상 정근선은 금지된 거에서 나옵니다. 지수함수는 여기가 1이나 0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내가 없애버리면 바로 정근선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는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청개구리처럼 얘를 0으로 만들면 정근선이 나오거든요. 항상 정근선은 다 금지된 거에서 나와요. 자, 저기 이렇게 유리 함수 정근선은 어떻게 나오죠? 이런 거. 자, 분모가 0인 거 금지되어 있으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면 정근선입니다. x는 3. 자, 그래서 이제 k가 또 0이 아니죠. 얘를 0으로 만들어서 얘를 날려버리면 또 y는 5 이렇게 정근선 나온 겁니다. 이제 내신에서 많이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간 저 정근선은 그래서 0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었던 겁니다. 자, 최대값이 3이 되도록 3 여기인데요. 그렇죠? 네. t의 개수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이제 깨작질인데요. 구간의 크기가 이제 2가 되는 이런 녀석을 여기다 대서 옮겨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t 플러스 2가 딱 4가 될 때부터 최대값은 3이 되겠죠? 근데 더 4보다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왔을 때까지 돼야 되니까 이거 지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 t가 여기까지 됐을 때까지 최대값이 유지가 되죠. t가 4랑 똑같을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더 작을 때부터요. 네, t가 4보다 더 작을 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 t의 값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하고 4 사이입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구간이 이동하는 유형을 유튜브에서 쇼츠로 보다가 발견한 건데, 어떤 저기 대치동에 있는 어떤 강사님이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가 이제 거기 내가 봤던 모의고사에서는 무슨 문제로 나왔었냐면은, 여기선 최대값이 3이 되게끔 맞춰달라고 한 문제로 나왔잖아. 거기서는 그, 그 최대값을 새로운 함수인 GT로 또 정의를 했거든요.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무슨 뭐 끌기 스킬인가? 뭐 그런 거 뭐 있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끌기 스킬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이 있었던 걸 알려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끌기 스킬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그 역사를 밟아봐봐. 이렇게 있을 때 최대값 얘잖아요.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으니까 그 t 플러스 2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식 자체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t가 여기일 때 이만큼 앞선 녀석이 그 GT의 함수값이 되니까, 여기 있는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동안 3으로 최대값이 고정이 되죠. 그러니까 3이라는 저기 상수함수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t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니까 t를 그대로 써주는 뭐 그런 식으로 그 끌기 스킬로 구간이 지금 이동하는 거를, 구간을 멈추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특정 유형 오브 특정 문제에서만 이제 쓰니까 효용성이 광범위한 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간 t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같은 방식으로 s도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s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최소값이 1이 되게끔. 자, 그럼 최소값, 그럼 괜히 더럽혀놨네. 자, 검색해보니까 그 사람 나랑 동갑이던데. 자, 여기. 최소값이 1? 1이 된 점 적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1이 될 때 얼마인가요? 6이죠? 6이고요. 저기서 1이 될 때 얼마인가요? 3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예쁜 숫자는 안 나오겠네요. 12, 9분의 12, 3분의 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최소값이 1이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깨작질을 해보시면. 이렇게 될 때 최소값 1 나오죠.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저기 s가 저기 3분의 4일 때 최소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s가 더 커지면은 바로 최소값이 풀려버리죠. s가 딱 3분의 4일 때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떨 때죠? 이렇게 될 때죠. s 플러스 1이 6일 때입니다. 따라서 그 s는 3분의 4 또는 5일 때입니다. 이렇게. 그때 s값을 곱을 b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s값을 곱은 b는 3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0이니까 3을 곱하라고 했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가고 있구나. A가 몇이죠? A가 저기 자연수의 개수니까 이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3이죠? 답이 23이에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이제 로그 함수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자, 1시간 정도 더 써야겠네요. 자, 지금 그래도 만점 마무리 혹시 구매하셨나요? 만점 마무리 다음 주까지 좀 구매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의 마지막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였군요. 헐, 마지막 문제였네요. 삼각함수 들어가 볼게요. 삼각함수가 또 많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음. 삼각함수에서 좀 제일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거 하나는 저 그 계열 분석이거든요. 삼각함수 좀 얘기할 게 많았었어요. 자, 2번에 보실게요. 그리고 요거 내신 수준인데 잠깐 갑자기 지금 실시간으로 생각나서 하나 한 거면, 이거 내신이고 개념 원리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개념 원리 실력은 문제인데 그 교과서에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
반지름, 호의 길이라고 하죠. 그, 자, 첫 번째.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제 물음. 그, 여기는 세타. 여기 부채꼴의 넓이 S의 맥스가 얼마일까요? 최대값이. 그리고 그때 세타는 얼마일까요? 네. 자, 이 세타가 2라디안입니다. 그리고요, 뭐 넓이는 그 2라디안에 맞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라디안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산술기하 때문에 그렇거든요.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죠. 근데 그게 어떤 상수로 일정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산술기하에 보면은 얘는 다 변의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 산술기하의 그 절대 부등식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아, 그러면 그 넓이까지 바로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K니까, 이 값을 알면 곱한 거의 최대를 알 수 있고, 이 값을 알면 곱한 거의 최대를 알 수 있고, 얘를 알면 더한 거의 최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K라고 했을 때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요. 2분의 1 R이 나오죠. 근데 얘가 이제 넓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그 둘레의 길이에다가 16분의 K의 제곱을 하면 네. 둘레의 길이 제곱해서 16으로 나누면 그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정한 그 둘레의 길이에. 네, 이런 건 이제 내신 때 정리하는 거고요. PQ의 길이. 이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AP를 만들어서 그 AP로 부채꼴을 이렇게 하나 더 그린 겁니다. 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반원의 호가 P가 있다. AP, PQ의 길이가 같게 되도록. AP, AQ가 같게 되도록. 그렇게 부채꼴을 그린 거죠. BP의 길이가 6일 때. 자, 반지름은 3인 겁니다. 그쵸? 3인 건데, BP의 길이가 그 파이라는 거는 여기 앵글이 3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곱해갖고 파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게 1인면 삼각형이죠?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이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두 개니까 루트 3에 대해서 여기가 3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PQ의 길이는 3 루트 3에서 요걸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번이 있죠?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비슷한 거 3번 한번 봐보죠. 자, 이 문제 뭐 킬러 중심의 수능이었으면 안 봐도 됐을 문제인데 이번 9월에서 느껴지는 그 트렌드가 완전 변태 킬러를 없애고 저렇게 짜잘한 3, 4점 수준 문제를 당황시킬 정도의 살짝 어려운 문제를 끌어올려치기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능과 관련된 부평과 관련된 걸로 더 포인트를 잡는 게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쉬운 개념들로 아름아름 되어 있는데 마냥 쉽지만은 않은 조금은 생각해야 되는 이 문제의 온도의 포지션이 아까 봤던 그 가천대 걔랑도 조금 비슷하죠? 난이도 수준이 말이에요. 중점의 중간 크기가 근데 가천대 수학은 근데 진짜 쉽네. 생각해보면 호의 길이가 저거의 길이, 중심각이 저거 호의 길이가 OAB. 자, OAB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심각이 25분의 4파이고요. 호의 길이가 이제 5분의 8파이니까 내가 얘에다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파이는 약분될 거고 4분의 25를 하게 되면은 2에다가 10이 나오게 되네요. 네, 2에다가 5를 곱하는 거니까요. 1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0을 3대 2로 쪼갠대요. 그러면 여기는 5분의 3을 곱한 거죠. 네, 그래서 6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넓이가 같게 되도록.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rl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세타에는 비례하고요. r에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10분의 6이 됐죠. 즉 5분의 3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중심각이 몇 배가 돼야 넓이가 또이또이해지죠? 제곱에 비례하는 녀석을 5분의 3배 줄였다는 건 넓이는 25분의 9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얘를 상쇄시키려면 중심각이 9분의 25배가 되는 거 비례식으로 좀 간단히 되실까요? 네. 자, 반지름을 반땡해버리면 각도는 4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곱에 비례하는 녀석을 제곱한 만큼 상쇄시켜줘야 되니까. 따라서 25분의 4파이를 저렇게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4파이가 중심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끝이 아닙니다. CD 여기가 9분의 4파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6하고 곱해주게 되시면요. 9분의 4파이에다가 6을 곱해야 CD 호의 길이가 나오는데요. 3, 2, 3, 3이니까 3분의 8파이가 돼서 답이 11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칼럼까지 좀 볼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요게 이제 삼각함수에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5번 되게 삼각함수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떤 관점으로 얘기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풀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안 되는 그 한계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 좀 아쉬운 점은 저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 나하고 내신을 했다라면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될 겁니다. S 더하기 C, S 마이너스 C, SC. 자, 마치 그 곱셈 공식에서 A제곱,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B 걔네들 그건데 얘네 중에서 하나만 알면요. 나머지 두 개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S 플러스 C와 안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제곱이 1이다 보니까 얘만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저걸 이제 내신 단계에서 너무 이제 어렵지 않은 그걸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S-C에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구할 때 SC의 곱만 알아도 되는데 합만 알아도 되는데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살짝 드는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양변에다가 탄젠트를 곱하셔서 이렇게 푸십니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인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근위 공식을 써서 답을 구하실 거고 탄젠트가 루트가 섞인 되게 예쁘지 않은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서요. 그 탄젠트를 갖는 값을 그리신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써갖고 구하신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를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걸로 하면 답 자체가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약간의 뇌의 상처를 입게 되죠. 아우 힘들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무조건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죠.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고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하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여기가 1이 마이너스 4니까요. 어떤가요? 곱을 알게 되죠. 아까 얘기했었죠. 곱을 알면 뺄셈을 알 수 있다고. 저게 두 방법을 각각 비교했을 때 이 2번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떠오르기 쉬운 건 1번인데 1번이 계산이 복잡하다라는 거를 먼저 눈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정도의 연산력이면 그 정도는 이제 미루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봤을 때 좀 파블로프의 개처럼 요거 조금 생각났으면 하면서 좀 어땠을까? 이거 마플 시너지에서도 이제 한 단원으로 나왔던 그거고요. 한 저걸 나왔던. 어쨌든 그래서 얘가 경제적인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SC라고 쓸게요. 네, 일자리에서 이렇게 하세요. 앵글이 세타밖에 없잖아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S-C의 제곱, 선생님 제곱인데요. 자, 보시죠. 1-2SC죠. 그러면은 플러스 2분의 1이어서, 그 2분의 3이란 말이에요.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인데요. 그, 지금 저기
다행히 여기서는 부호가 특정이 됩니다. 사인의 영역이잖아요. 얘가 플러스만 되죠. 네, 부호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루트 2분의 3에 해당하는 저기 몇 번이죠? 5번의 답이 있고요. 만약에 저 앵글이 좀 애매한 걸로 일부러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파이보다 크고 뭐 2분의 3 파이다. 그러면은 이게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때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써야만 할지 이 방법이 유지가 될지 그런 판단. 자, 저기서는 벌써 탄젠트의 영역이니까 이 중에서 플러스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탄젠트 명확하게 나오면은 뭐 그걸로 사인 코사인 명확하게 나오겠죠. 자, 저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저런 경우 그 사인 코사인이 같은 지점이 어떤 거죠?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계열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애매함 때문에 이걸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저 하얀색 설정에 의해서. 탄젠트의 값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가요. 이런 식으로 4분의 파이 계열일 때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사인 코사인이 이제 똑같은 순간이잖아요. 자, 탄젠트가 이제 여기 1 이후에 있다라는 거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이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외곽에서는 사인이 절대값이 큰 거고 여기 내부에서는 코사인이 절대값이 큰 거잖아요. 요거 이제 탄젠트 값 하나 구해 보시면은 16 마이너스 4 루트 12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인데 요거 마이너스 안 되니까 플러스여서 2a분의 해갖고 요렇게 나올 겁니다. 네. 작은 공식을 안 썼어요. 이 값을 보시면 얘가 이제 대충 3. 블라블라니까 그래도 음수가 나오네. 씨.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저 범위에서는 얘가 이제 양수인 게 안 나오겠군요. 이게 뭐 다른 값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이제 1보다 절대값이 작으면 코사인이 절대값이 큰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절대값 우기만 알면 되잖아요. 부호는 아니까.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탄젠트가 코사인 사인의 중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신 단계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도토리 줍듯이 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신이 이제 어떤 학교가 내신이 너무 쉬우면 아쉽게도 좋은거나 수일고처럼 저런 걸 도토리 줄 기회가 없고 너무 겉핥기만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뭔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아까 그 기출문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주요 학군지는 저렇게 내신이 토 나와서 막 수능 1등급 나온 애들이 내신에서 막 4등급 나오고 이럽니다. 걔는 이제 고생을 좀 하는 대신에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신 공부할 양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시험은 이제 초등학교 때 막 미적 공부 다 뗀 애들이 들어가고요. 음, 자, 그럼 오늘 좀 요 정도까지 해보고요. 삼각함수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해볼 테니 삼각함수를 좀 미리 안 풀어오셨죠? 미리 좀 다 풀어오세요. 삼각함수권까지 빨리 그런 짜투리 짜투리 단원 심하게 짚고요. 그러면 이제 그 미적분도 거의 다 건드렸겠다. 그러면은 저희 남은 짜잘한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연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히 제출된 자료가 부족해서 좀 가능한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 문제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내가 그냥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자 이런 것들은 사실 네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데 공부를 뭐 더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의미를 갖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도 디렉션을 들었듯이 네.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한정된 하루에 공부에 할당된 수학 공부량이 뭐 2시간이라면 더 많아야겠지만 네. 아까 내가 제시했던 어려운 문제들의 플로우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어려운 문제들 이런 애들이 이제 금방 공부하고 금방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풀어줬던 유형편에서 조금 헷갈렸던 것도 있죠. 걔네 그 정도 온도가 여러분들한테 1순위 공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을 후순위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남은 기간 동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 만점 마무리랑 그 추가 콘텐츠는 제가 인제 뭐 다음 주 추석이고 하니까 그때 좀 확실히 더 정해 갖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석 때 인제 교재 제작을 다 해 놓을 거라서 교재할 게 특별한 거 없어요. 막 책을 막 시중교재처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기출 문제랑 그 왜 오답 노트랑 이런 거 이렇게 구색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보여 드릴 테니까, 네,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여러분들을 아예 모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논술 써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그 공부가 또 수능하고 완전 빗나가지도 않잖아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논술의 방식의 답안지 작성만 좀 보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둘 다 만약에 논술 원서를 인제 쓰게 되면 사실 이렇게 거의 80% 이상은 수능이 되겠지만 한 5% 10% 정도 쪼금씩 톡톡 건드려 주는 거가 약간 분위기 환기도 될 겸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인제 수능 끝나고 논술 올인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의 디렉션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 정식으로 "얘들아 한 30 분은 논술 때려 박을게."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산만해지죠.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하면서 다 풀어 오시고 이제까지 모의고사 해설했던 거 좀 여러 번 다시 풀어 봐 주세요.